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추경안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그 건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 심의 사항 이외에 어떤 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제 꼭 말씀하실 부분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타 상임위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궁금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추경안에 그 심의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게 꺼졌어. 계속 이러면 전투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이 점 10분 이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상하수도 사업소 모든 사업이 한 7, 80% 이상이 아마 지하화 매설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쉽게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어떤 법령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잘 모르게 되면 질의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양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까지 하면 상당히 예산 비중이 큰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제 과장님들도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회계 특별회계 그 53페이지 보면 세교동 장미타운 이런 배수 설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 그렇죠. 이게 이제 8억 예산이었는데 5천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정확하게 배수 설비 이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장비빌라 일부가 정화조가 있는 상태고요. 예. 장비빌라 우수관이 최종 도로에 저희 오수관에 꽂혀 있습니다. 통북처리장 오수관이 오수관에 꽂혀 있다. 예. 주는 정화조 폐쇄도 이제 주 목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처리장으로 우수가들 직관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집행유예 예,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됐죠. 추석 전에 마무리 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계약 체결을 7억 5천만 원에 하셔가지고 5천만 원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 지금 작업하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네 민원이 분진이라든지 각종 좀 오염 막 이게 많이 돼가지고 네. 좀 더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주민 민원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61페이지 모곡동 일원 배수 설비 공사도 있습니다. 이건 5억 지금 총 사업비가 31억짜리인데 지금 10억을 확보했다가 5억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과 정비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이제 모곡동 일원이 지금 이제 합류관으로 해가지고 우수 라인에다가 우수도 들어가고 정화조물도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이제 오수 분리해서 정화조 폐쇄까지 해서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포승 그렇습니까? 쪽에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일동 쪽에 상하가 제 석정마을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다 거의 전액 11호 지금 다 해야 하는 사업들이죠. 이제 대단위 사업은 국비 그 수요 지원을 예측을 좀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예.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평택시 그 전체적으로는 수요 예측은 좀 해본 감당이 적이 안 되시죠? 예. 그러게요. 이게 적지 않은 뭐 31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게 지역적으로 한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택 지역의 전 네네.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예산이 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급한 것만 먼저 이렇게 11호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소규모 단위로는 뭐 11호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국비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뭐 노후 그 배관 뭐 이런 거 교체 사업처럼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죠. 예, 저희가 지금 설계해 놓은 거는 그 환경부에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노후관도 저희가 3, 4단계로 나눠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상임위에서 그 감액 사유 같은 게 전혀 없었죠? 없었죠? 네. 그 지경 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이거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5페이지 보면 상수도가 연간 1년간 총 생산량이 좀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산술적으로.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광역 그 사용량이 합산되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용량이라고 사용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거예요. 늘었어요. 네. 1인당 평균 급수량 그러니까 갖다 넣어주는 것은 또 똑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 지금 이 데이터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결산 자료에 들어갔던 자료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결산은 그래요? 저희가도 하지만 그 외부 업체에서 그 감사까지 다 받던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한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톤당 평균 요금도 이제 수요금 좀 현실화에 의해서 조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674원에서 703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다 보면 1인당 평균 급수량 자체가 뭐 정체가 되거나 좀 오히려 좀 줄여야 되는 게 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 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1인당 사용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 네. 다만 여기서 수치가 늘은 거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사용량이 갑자기 지금 수요가 뭐 변동할 만한 큰 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인당 저희가 총 1인당 평균 급수량 같은 것이 지금 전체 인구수가 지금 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부가량 나누기 인구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같은 공교롭게도 같은 수치가 나온 그래서 건데요. 저는 이게 데이터의 신뢰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이거는 또 연간 하수총 발생량이 당연히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86,617에서 88,863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연간 총 하수 처리량,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자료의 신뢰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전년도 그 하수 발생량을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좀 그렇죠. 예. 이 상식선에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잘못된 것 같죠. 예. 이건 데이터를 네. 다음번 보고하실 때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다. 네. 당연히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늘면 1인당 하수 처리량도 당연히 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 보고하실 때에는 정정해서 네.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도 무언가가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장님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좀 다시 요거는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이 감소한 거는 저희가 고덕 공공 하수 처리장이 운영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한 번 나가면서 방류되면서 이제 양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량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역처리를 하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불러다가 왜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때 원인 규명을 한번 해봤던 사항인데 이제 하수 처리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재처리 이용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거를 보정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속 그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나가자라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잘 하시겠지만 이게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운영 계획이나 이 총괄표는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 시설을 7, 80% 담당하고 계신 상하수사업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정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수도시설과는 이제 원인자 부담금 그게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과 쪽은 이제 국고부조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고 그 사업 설명서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7페이지 보면 관리가 이번에 그 1,500만 원 이제 추경에 이제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그 원격 점검 서버 유지 보수 비용 3개월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월 50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돼서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이 그러니까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언제 설치했습니까? 예, 2022년 10월 달에 설치가 돼 갖고 22년 10월. 예, 2년 하면은 24년 10월에 이제 종료가 돼서 네. 그 지금 현재까지는 그 유지 관리비는 안 내고 무상 기간이고. 아니 무상 기간이 끝나서 네. 이제 현재는 관리비는 안 내고 그 단발적으로 뭐 이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이제 수리하고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추경 예산을 세워서 관리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25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앞으로는 향후에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나간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이게 어떤 건데 이 비용이 500만 원 산정이 됐는데 예. 월 유지보수 비용이 500이면 1년이면 6천.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이게 이제 그 서버 당초에 설치한 비용이 네. 그 3억 5천인데 그거에 14% 해서 유지보수 비율이 예. 14% 해서 500만 원 산정이 됐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 이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싸네요. 그 유지보수율이 14%. 예, 그 유지 보수 비율은 그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기준이 있어요. 예. 전산 장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 8%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14%씩 돼서 고급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계속 이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단말기 유지 관리 서버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서버가
소규모 서버가 2개가 있는데 네. 그걸 통합해서 네. 이제 서버 비용을 별도로 구축한 다음에 통합해서 그걸 하나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무상이니까 네. 유지 관리가 또 안 될 수 있고. 그럼 이 서버도 같이 거기에 통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서버가 비츠로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상림 ENG하고 2가지가 있는데 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서버를 새로 구축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이제 원격 검침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 담긴 서버고 또 다른 거 하고 그 다른 건 뭡니까? 그거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 아니요, 요거는 단말기 수신용 서버고요. 계량기 프로그램 유지 그 2개를 서버를 하나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 예, 호환이 잘 안 돼서 예, 예. 지금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그래갖고 기술력이 약간 좀 떨어져서 좀 더 발전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비용들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 최소한의 그 서버 통합 뭐 이렇게 하면 좀 조금 뭐 비용은 절감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무속 원격 시스템 통신 요금 이거는 이제 1,220만 원 이번에 이제 추경에 담겼는데 이게 원격 검침 단말기를 저기 한 통신 요금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수가 이제 원격 검침을 저희가 이제 30년까지 90% 이상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단말기 확장을 점점 하고 있거든요. PDA나 수기 검침 네. 부분을. 그래서 전수가 전수당 200원, 2만 9천 전이 늘어갖고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통신 요금 한 기당 200원씩 들어서 그렇게 이걸 전으로 표현하나 봐요. 29,450원.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계량기 따라서 전으로 표현합니다. 계량기에 달리는 거라. 그당 200원씩 통신 요금이 들어간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지 좀. 그리고 수도계획과 이제 누수복구 관련해서 7억 9천 정도 이번에 이제 증액이 되셨는데 이게 지금 누수 건수는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 전년도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예산액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작년도 예산은 43억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네. 작년도보다 건수는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5억 정도로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네. 그 대형 공사장들이 그 손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장비로 찍어서 우리 거를 손괴한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세입을 또 잡게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 5억 정도가 거기서 누수됐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어서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과 23페이지 보면 이제 진위 2배수지 증설공사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전년도 2월액이 한 31억 정도가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올 본 예산 때 이제 9억 해가지고 40억 정도 현액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예, 예. 됐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기신 것 같은데 이 집행률이 올 연말 기준에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예상하십니까?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2개 공사를 하거든요. 네. 2개 공사장 현재 입찰까지 돼서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도 자재 구매하고 공사 기성금 지급을 하려는데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지금 한 반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한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계속비 사업으로. 예, 내년로 2월에서 쓸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그 어차피
어차피 이걸 못 쓸 남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이제 예상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걸 공기업 특별하게 따로 자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쪽 관련해서 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다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들은 자금 운용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 세입 잡은 거는 그 해 집행이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돼서 계속 집행을 비용이 하게끔 되는데. 돼 있고요. 예. 다만 자금은 저희가 이제 자금 운용을 관리과에서 뭐 한 달, 세 달, 몇 개월, 1년 네. 장기 해가지고 실제 나가는 것만큼 파악을 한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렇죠. 그 네. 부분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또 다른 데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뭐 비전 1저수도 마찬가지 집행률이 지금 9.8% 한 10%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니 대부분이 올해 네. 지금 공사 업체 선정되고 막 그런 단계 그런 설계 단계. 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좀 낮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9월이고 뭐 한 3개월 남았는데 올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 통합정수장 이것도 원인자 부담금이 1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비가 100억인가요? 이게 고덕 통합 정수장이 15만 톤 규모거든요. 예, 예. 전체 사업비가 2,567억 원입니다. 네. 지금 이 사업비 자체 구성은요. 뭐 삼성전자에서 부담금 한 700억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한 105억 정도.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건설 경기 안 좋아서 좀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16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억 정도는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이건 좀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그럼 해주시고 지금 이게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이게 보통 몇 프로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 총 사업비에. 아, 대규모 사업비는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그걸 좀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예, 예.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 국비가 105억 정도 예, 예. 지원인 건데 그럼 나머지는 10인가요? 12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 있고요. 예. 대부분 원인자 부담금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고덕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 2,567억 총 사업비가 그런데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 사업이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700억을 지원해 주고요. 700억. 예. 국비가 105억이 있고 예, 800억. 12 부분으로 포함된 게 1,762억 중에서 예.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114억 정도 되고요. 또 그러면- 자체 12 부담금이 64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한 648억 정도는 우리 12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원인자 부담금에 국비에 이렇게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그 36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질 측정기기 관리 대행비 이번 입찰 잔액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가 입찰인가요? 협상회원 계약을 맺은 거고요. 네. 10억 중에 이제 나머지 입찰 잔액 지금 반납 입찰 잔액 상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예, 입찰, 계약이라 말씀이죠. 근데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비 보조금 이제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학현 내기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게 이 국비 보조금 이게 정산해서 보조금 감액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학견 내기 1단계는 환경부에서 그 국비 내시를 좀 많이 좀 해주는 상태라요. 총사업비보다. 네. 그거는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할 때 이제 환경부하고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노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산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다. 네네. 국비 보조금을.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를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감액을 했길래 무슨 사유로 그랬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리고 이 통복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51페이지. 이거는 설계비인데 2억 5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유가 여기 보면 용역 입찰 중 소송 접수로 착수 지연했다는 사업비 2억 5천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예. 그럼 나머지 7억 5천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하는 겁니다. 하는 지금 건데 원래 이제 그 10억이 다 들어가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이제 그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총사업비 좀 변경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다른 급한 사업에 다른 좀 쪽으로? 먼저 네. 예. 이것도 다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되는 거고요. 올해 안에 전부 다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예, 안 예. 되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해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도 이거 TMS 이전 설치 청북 이것도 1억 8천을 이제 2억 기정액에서 1억 8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질 TMS 이전 설치를 하기로 했었나봐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예, 그 청북이 그 TMS가 그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워 저희가 이제 외부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설계에도 지금 2천만 원 들여서 이제 끝은 냈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 사업비를 좀 다른 데로 좀 급한 사업으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북고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 하거나 좀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좀 나머지 금액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예, 이전은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데 좀 먼저 비용 자금을 좀 하느라고 네네. 올해는 감액을 하고 이제 향후에 다시 이전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지금 뭐이 정상화는 완료됐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뭐 수리해가지고 예. 그 이제 모니터나 그게 습도가 있으니까 계속 다운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전할 때까지 저희가 수리비가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리해서 다 정상화는 예. 됐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도 워낙 이제 사업비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꼼꼼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늘 첫 질문입니다. 상하수도 대부분 땅에 묻혀 있어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요. 참 예산 규모가 커요. 근데 사업 이렇게 예다 보니까 저는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좀 여쭈려고요. 누수 복구 공사를 이제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하시는 것을 뵐 수 있는데 누수 복구 공사가 7억 9천만 원이 증액돼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증감 사유를 보면 건수는 줄었는데 큰 규모의 누수 공사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인건비 자재비 말씀 주셨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야 이제 뭐 상황을 반영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데 인건비 자재비 상승도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중간에 뭐 업체가 변경되거나 그러는 소요는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누수복구 공사비는 1년 단위로 그 단가에 대한 설계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가는 확정이 되는데 이제는 관급자재 계약할 때 관급자재에 대한 자재의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는데 인건비, 자재비 이런 거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공사장에서 손괴하는 바람에 발생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뭐 브레인 같은데 공사하다가 대형관을 찍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그 예산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바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뭐 내년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텀이 발생을 해서 그런 소요가 좀 있군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하수관이 터지는데 자꾸 터지지?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노후관은 기술 진단을 통해 가지고 연도수에 따른 분류는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기술 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을 교체 대상, 갱생 대상, 그리고 세척 대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부분 한 31년, 30년 넘어가는 관을 교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를 교체하면 그 속도를 못 좋은데 쫓아가고 그 있는 속도를 상황. 못 쫓아가다 보니까 계속 6m마다 계속 터진다고 이렇게 시민들 불편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걸 빨리 최대한 교체하려고 노력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지형적인 특성도 있나요? 네, 저희가 평택시가 평지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관 길이가 2,800km쯤 됩니다. 2,800km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긴 연장이고요. 화성시 다음으로 저희가 연장이 좀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 하게 되면 연분기가 지금도 있어서 사실은 관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분기가 있어서 연분기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요가 좀 있겠네요. 볼트나 부식이 이런 좀 게. 빨리 네, 진행되는 부식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는지 사업에 반영이 좀 되는지 싶은 게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도심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투수율이 엄청 떨어지는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다 덮이는 상황에 그래서 이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역량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묻어놨던 관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용량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제 물론 도시개발에 뭐 진행이 되면 그 주변의 관이야 이제 뭐 원인자 부담으로 더 깔겠지만 전 다 받아 안아 끝에쯤 가면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 용량들이 다 못 받아 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예. 예, 관로 구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도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거를 감안을 다 하고요. 또 관이 뭐 하나 깔려 다발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발관에 대한 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예산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로 밀리고 올리고의 차이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의원실이랑 되게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 부서라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더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번에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같은 경우 이제 국도비가 보통 이제 노관 교체라든가 그 분류식 아까 말씀한 그런 네. 사업 같은 경우 80%까지 국도비 80%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11호는 분명히 충당이 좀 안 돼서 국도비를 지금 올해도 2년 동안 못 받았던 거에 대해서 올해 하수과에서 열심히 지금 환경부로 찾아가서 일단 지금 현재 우선순위 앞쪽으로 일단 배치를 받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숙과장님 열심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보면 19페이지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반납비 이게 24년도 예산 중에 15억 8,600만 원 중에 사용을 하시고 반환금이 5억 6,7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24년도 예산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이 되고. 근데 25년도 올해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네,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인데 예산은 좀 다른 상황보다 여유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비슷한데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도에서 흔들어 갖고 계속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은 하지만은 사실은 필요하게 되면 항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상수관을 바꿔주는 건 관을 아예 바꿔주는 겁니까? 네, 아파트 뭐 예전에는 아파트는 안 됐었는데 지금 아파트까지 되고요. 개인 내부 배관하고 공용 배관 전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없이 네.
자부담만 10% 10% 정도 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을 아예 바꿔준다. 공사가 크겠네요. 개인들이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공사를 하고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입금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충분히 내려오고 그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이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이게 주민투표를 했는데 70%가 못 넘으면서 약간 자부담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부결된 상황인데 이분들도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있나요, 혹시?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제 지역구에는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이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해주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총인 처리 시설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총인 처리 시설은 이 하수를 정류해서 다시 하천으로 배출하는 그 용도의 하수 시설에만 총인 처리 시설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모든 하수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화 하수 처리장이나 이러는 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하수 처리장에다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법정 수질 2.0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이제 그걸 맞출 수 없게 돼 있을 때 특별히 저희가 총인 처리 시설을 더 붙여서 고덕하고 지금 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건 이제 이화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정류가 돼서 하천으로 나가잖아요. 모든 하수는 정수가 돼서 하천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일단은 설치를 한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수치가 안 맞으면 총인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싶어서. 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안성천 수계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설치한 처리장은 이제 그 수질이 이제 그 총인이 좀 법적인 수질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고요. 이제 총인 시설 설치를 하면서 이제 법적 수질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다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인 처리 시설을 이런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아예 총인 처리 시설을 넣으면 네. 공사를 2번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이제 현재 법적인 수준에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에 한 거는 이제 좀 그 수질이 좀 높은 예전 거에만 이제 총인 처리 시설을 넣고 있고 네. 최근에 설치하는 기준들은 그거를 총인 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맞춰서 설계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사를 2번 해서 상당히 뭔가 소요가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60페이지예요. 안중읍 학현 1, 2 배수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게 공사를 하는 도중에 토지 소유주가 내 땅 쓰지 마 동의 안 해주셔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설계만 한 상태고요. 네. 이제 설계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동의서를 받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좀 지연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은 좀 차후로 넘기는 게 좀 어떻느냐. 아직 공사가 시작된 상황은 아니. 예, 아닙니다. 거죠. 다 이유로 설계가 됐는데 토지주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이유로 넘기자. 그러면은 이 사업은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까? 주민을 설득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요 사항은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요 사업비를 일단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좀
돌려서 추진을 하고 계속 동의서는 저희가 진구를 해서 동의서 받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다른 세워서. 곳으로 예산을 돌리시려고 지금 감하는 네네.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총인 처리 시설을 애초에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현재 고덕이나 예. 고덕 같은데 현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제 그 LH에서 공사할 때는 네. 그 수질 기준이 강화가 안 된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LH에서 설계할 때.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요. 그래도 그때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예, 없었다. 예. 네. 설계할 땐 이상이 없었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아까 누수 복구 현황을 보면 누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큰 공사장에서 기계가 잘못 찍어가지고 5억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고에는 예상이 650건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한 520건 정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한 650건까지 잡은 거고 이 건수로 잡기 추정하기에는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큰 폭이 다 근데 잡다 아까 보니까 5억이 예. 큰 그거는 발생을 해서 벌써 누수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고?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22년, 23년, 24년 계속 500건 이상 700, 800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건수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막 물이 새 나와서 공사하시는 건 봤지만 그런 누수는 어떻게 발견이 돼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저희 관제센터에서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량이 갑자기 그래프가 패턴이 갑자기 튄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요. 저희가 또 누수에 대한 거를 계속 그 탐사를 또 하는 용역을 줘서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을 선제적으로 하고 그래서 있다. 시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그런 건수가 가장 많은데 그건 저희가 3만 원씩 또 돈도 사실은 또 시민이 할 정도면 엄청 시간이 흐른 상태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하 그 설계 도면을 지금 다 모든 도면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전산상 띄어져 있고요. 전산상 돼 그리고 있어서. 그 구역마다 흐르는 물의 양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으로 예, 했을 때 네. 이제 가서 한번 이렇게 본다고 그리고 예. 선제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으네. 왜냐면 요즘 싱크홀 사고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왜 싱크홀이 일어났나를 봤더니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의 누수가 원인이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흐르면서 흙을 갉아먹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그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어서 한다 하니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싱크홀이 일어나지 다행히 우리 시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